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계를 배제하기 위한 뭐 사전 정치 작업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친한계 잡아먹으려다가 본인이 폭망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런 건 또 본인 뭐 뚜렷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뭐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길이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태클을 걸어갖고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똘똘 뭉쳐 싸우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똘똘에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똘똘에 전환길도 들어가 있고 정광도 들어가 있고 황교안도 들어가 있고 이건 본인 장동혁 대표 본인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전 대표는 한동훈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운 놈 뭐 떡 하나 안 줄래다가 본인이 폭망하는 그 우를 범하게 된다고 봅니다. 개혁신당 같은 제3지대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이득을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좀 스몰 정당에게 뭐 표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이 안 변하기 때문에 선거연대 생각 없다 이런 거죠. 근데 변하면 연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거꾸로. 당심 70% 이거는 참패할 결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해서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요. 좀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계를 배제하기 위한 뭐 사전 정치 작업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심 비율을 높여버리면 친한동훈계 후보들은 경선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지방선거 이겨요? 그러니까요. 지방선거를 지든 말든 뭐 친한동훈계만 배제시켜야겠다, 축출해야겠다, 막아야겠다, 뭐 이런. 그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친한계 잡아먹으려다가 본인이 폭망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한계 잡아먹으려다가 그건 이제 친한계 쪽에 뭐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뭐 예선이잖아요. 예선에서 본인 좀 마음대로 하고 미운 놈 그 쫓아내려고 하다가 본선에서 폭망한다니까요. 만약에 70%로 비율을 올려버리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엔 내년 지방선거 같은데 공천을 신청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꼭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지방선거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본인이 뭐 지방선거는 나갈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도 했고 다만 뭐 근데 또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런 건 또 본인 뭐 뚜렷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뭐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근데 이거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이 그 어려운 선거에서 예상 이외의 선전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뭐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길이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태클을 걸어갖고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은 지금 당이 그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내년 보궐이나 국회의원 보궐이나 재보선이나 지방선거나. 그러니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똘똘 뭉쳐 싸우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똘똘에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똘똘에 전환길도 들어가 있고 정광도 들어가 있고 황교안도 들어가 있고 이건 본인 장동혁 대표 본인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전 대표는 한동훈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것만 된다면 한동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당의 선전에 기여할 뭐 그런 위치나 뭐 충분히 역할이나.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면은 네. 아까 얘기했지만 미운 놈 뭐 떡 하나 안 줄래다가 본인이 폭망하는 그 우를 범하게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좀 강성 지지층에 좀 기대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 지지율, 아니 룰 변경도 그렇고 경선 룰이나 민주당은 괜찮아요. 강성 지지층한테 기대는 게 정권 심판론을 지난 정권 심판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네. 동력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나락갈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는 계속.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데 자 네.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자신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의 정당 지지율과 진보라고 답한 사람의 정당 지지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의 57%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어요. 네. 43%. 거의 절반 가까운 이 사람들이 보수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 43%를 유랑보수라는 표현을 써요. 유랑보수요. 예, 유랑보수. 예. 근데 반면에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75%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 25% 그러니까 유랑 진보는 25%뿐이 없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극단 정치에 기대고 있는 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는 상대평가 아니에요. 네. 예? 내가 85점 받아도 상대가 90점 받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61점 받아도 상대가 59점 받으면 내가 이기는 거고 그런 건데. 예. 말씀하셨던 거예요.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의 43%, 그리고 네. 진보라고 답한 사람의 25%. 네. 유랑 보수, 유랑 진보. 네. 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못 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개혁신당 같은 제3지대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 이득을 볼 수도 있을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네. 그 좀 스몰 정당에게 뭐 표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된다. 거기에는 개혁신당도 같이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는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딱 보면 네. 그 항상 그 밀당의 그 기술인데 국민의힘이 안 변하기 때문에 선거연대 생각 없다 이런 거죠. 근데 변하면 연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거꾸로. 그럼 못하는 건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변할 리도 없을 테고 지방선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이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죠. 예. 그러니까